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의 배경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와대는 여전히 조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윤영걸 매경닷컴 대표님과 이 문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검찰 고위직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의를 연거푸 네. 밝히고 있는데, 어제 청와대가 그 경위를 해명을 했어요. 네. 뭐 청와대 고위 인사라고 그러는데 아마 국민소통수석이 한 것 같아요. 네. 정만호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실명을 밝히고 하지 않죠? 뻔한 얘기인데 정만호라는 사람이 지금 국민소통수석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왜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예. 해명이 자발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해명 같으면 자기 이름을 걸지요. 그러겠죠. 근데 위에서 시켜서 하는 해명,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기 이름 안 밝히는 국민소통수석이 나서서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네. 아마 해명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신현수 네.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그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가 말하자면 직접 다이렉트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예. 일종의 박범계가 사고를 쳤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끌어들여가지고 예. 박범계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을 또 보호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제 청와대 해명이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 첫째 거짓말이 뭐냐면은 문재인은 협의가 다 끝난 줄 알고 사인만 했다. 참, 예? 기가 막히네. 예? 어떻게 사인 끝난 줄 알고, 옛날에 민정수석 하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걸 누구를 데리고 했냐? 신현수 밑에 있는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예. 거기랑 한 거예요. 둘이. 예? 그 조국 라인이잖아요. 민정비서관. 예,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지금 수사받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신현수 제껴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했으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범계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박범계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몰랐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신현수고 그 밑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있었는데 이견이 없었다 하면서 뭐라고 청와대에 설명했냐면 민정수석실하고는 상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한 게 아니다. 패식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민정수석이 아니라 민정수석실. 예. 민정수석실에는 신현수도 들어가지만 그 밑에는 이광철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광철하고 협의한 거를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수는 완전히 위에 하늘 위에 뭐가 날아다니는데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안 거예요. 대검에서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곧 인사 난다는데 그런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절대 인사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인사 벌써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개막신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거짓말이 문재인은 협의 끝난 줄 알고 사인만 했다. 두 번째는 민정수석실 내에는 이견이 없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한테 직보했다. 예. 네. 무슨 직보는 직보예요. 자기네끼리 문재인하고 이광철하고 둘이 해놓고 이게 사태가 심상치 않잖아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때 그때 민정비서관 했던 게 신현수인데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운동도 하고 네거티브 대응팀도 하고 같이 소주도 마시고 형동생 하는 사이가
지금 소외가 됐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박범계가 사고를 쳤다. 문재인한테 직보해서 신현수가 화난 거다. 그게 아니죠. 네, 문재인하고 이광철하고 짝짝꿍 돼서 인사한 건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예, 민정수석도 제키고 자기네끼리 이 검찰 그 엉터리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한 달 20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 반발할 정도로 사표를 2번 낼 정도면은 얼마나 엉터리 인사인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이 부랴부랴 불 끈다고 지금 뭐 소화기 뭐 들고 다니는데 이 소화기가 소화액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휘발유가 안에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니 합의된 줄 알고 사인을 했다는데 아니 뭐 바본가? 진짜 대통령이 바보예요. 더군다나 이번 인사는 보통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과 갈등을 빚다 물러났고 처음 하는 고위직 그렇죠. 인사고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는 게 뭐 그렇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언론 모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에 그렇죠. 대해서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나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알고 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하고 직접 거래를 했다는데 그럼 박범계가 결제판을 들고 왔나? 예를 들면 박범계가 들고 왔다고 하면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수석이 들고 왔는데 왜 박범계가 들고 왔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당신이 들고 왔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광철이가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밝히지 않아요, 청와대가. 예, 그러니까 요리조리 책임 피하기, 면피, 이중 플레이. 문모의 이중 플레이라고 봐야죠. 한쪽에는 채찍, 한쪽에는 당근을 들고 신현수는 당근용, 이광철, 박범계는 채찍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구사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4일날 백원우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걸 보고 문모가 팽그르르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팽그르르.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걸로 아니라고 또 청와대는 아주 쿡쿡 부인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거짓말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팽그를 해가지고 7일날 검찰 인사를 일요일날 거구나 대검 당사자들한테는 뭐 2분 전에 알려줬다나요? 그런 인사를 택도 없이 한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검찰 인사를 대립을 처음에는 추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추미애 윤석열 전쟁. 근데 따지고 알고 보면은 문윤 전쟁이에요.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놓고 마찰을 빚은 거고 이번에는 또 신박 갈등 뭐 이러잖아요. 예, 신현수하고 박범계 장관의 갈등.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문윤 전쟁이라고 봐야죠.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는 집요한 그 청와대의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신현수 수석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 보니까 보도에 보면은 처음에 패싱당하고 신현수가 사의를 표명을 하니까 알았다 후임자를 찾아보자 그렇죠. 이랬는데 그 다음 날 만류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 이거 신현수 물려나면 큰일 나는데 잘못하면 사실 지금 재보선도 있는 참모들이 막 말리고 그랬다고 봐야죠. 처음에 신현수 사의 표명할 때는 자기가 신현수를 완전히 패싱했으니까 본인도 아는 거지.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 너 사의 표명한 거 이해가 돼. 후임자 찾아줄게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 검찰 인사를 민정수석이 온 지 한 달 보름도 안 되는 사람 12월 31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인사를 올해 2월 7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런 민정수석이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거를 해서 사표 내고 나갔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저 검찰 인사 해도 너무했다. 저게 인사야?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되면은요 검찰을 자꾸 이 코너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부터 울산시장부터 라임옵티버스부터 저 환경부 저 낙하산 논란부터 수많은 사건의 검찰이 전면적으로 아마 대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궁지에 몰린 고양이 쥐가 돌아서서 고양이를 향해서 돌겨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은 4월 재보선도 물론이고 레임덕은 시작된다. 이렇게 보니까 뜨거. 그런 거죠. 현수야. 나를 봐서 좀 있어줘. 네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살아야 되잖아. 나 현직 대통령도 구속되는 사례가 또 나오겠어. 뭐 이런 재보선도 거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조금 참지. 뭐 그렇죠. 이랬나요? 조금만 더 참고 있어.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얕은 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은 신현수가 오면서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현수가 이렇게 패싱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압박을 신현수가 견디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체면이 너무 안 서지 않습니까? 이제 신현수 58년생이거든요. 예. 우리 한국 나라는 63살이에요. 이제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얼굴 마담하게 생겼냐. 그거죠. 예. 대통령하고 그 밑에 이광철 부하하고 둘이 짜고 치는데 내가 왜 가운데서 얼굴 마담해? 그리고 들어올 때 나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정상화를 위해서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대통령한테 약속했죠. 얘기하고 대통령도 약속을 딱딱 해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는 뒤통수 친 거예요. 본인이 민정수석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반대하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서 잘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문모의 이중플레이라고 봐야죠. 한쪽에서는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서 한쪽 생각은 뭐냐면 너도 그래도 민정수석이지만 내 비서인데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어? 넌 아무리 높아도 비서는 비서야.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뭐 이런 또 속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중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현수는 생각할수록 화가 난 거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신현수 수석이 인사에 패싱된 거. 본인 개인적으로는 정말 자존심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통령하고 이렇게 수석으로 들어올 때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일방 통행식의 그런 국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청와대에 있어서도 특별감찰관. 이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근 또 가족 비리들이 연일 터져 나오잖아요. 문준영이다, 뭐 문다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을 지금 발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제 수사권 7개 범죄 이 부분도 싹 뺏어가서 검찰을 완전히 그냥 수사권 없는 허수아비 검찰로 만들겠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MB 정부 때 그런 사찰 문건 이것도 청와대가 자꾸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으로 봐서는 더 이상 욕된 자리에 있기가 싫은 거죠. 할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특별보좌관, 감찰관. 이거 지금 문준용부터 지금 문다의 아들 그 서울대 어린이병원 왜 그 치료받는데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새치기 한 거 아니냐. 새치기도 새치기지만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격리 기간. 2주 격리해야 되거든요. 그때 작년 4월에요. 작년 총선 때 들어왔어요. 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런 거 2주 격리한 다음에 진료받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얘기 못 한다. 하지만은 대통령 가족이라도 밝힐 건 밝혀야 되는 거죠. 문준영도 그렇잖아요. 그 중소기업 어려운데 코로나를 어려운데 이런데 돈 받아야 되는 거를 대통령 아들까지 줄 서가지고 그게 참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신현수가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4월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그 발의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발의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수사받는 피해자들, 피의자들이 다 지금 그걸 발의했어요. 예. 예. 그 말이 됩니까? 저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최강호 정말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발의한 거를 지금 또 그 강성 집권당 의원들 주도로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은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법원이나 다니면서 공소, 네. 기소하는 거 그거 왜 할 거 없죠. 판사 앞에 가서 그렇죠. 맨날 머리 숙이고 앉아 있어야 할 판이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행위를 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그런 무리한 과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검찰 인사를 주도하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안에 뭐가 국정농단이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음의 빚이 남아있구나, 빚이. 그렇죠.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그렇죠.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검찰 인사를 보더라도 조국이 생각하는 그런 검찰 인사 아니겠습니까? 권력비리 수사 맞고 또 친조 그런 라인으로 검찰을 짜겠다. 그것을 지금 이광철이가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의 가장 측근이죠. 측근이 이광철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중수청. 이것도 조국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아주 지원 사격을 했더라고요. 검찰개혁의 대미라고 하면서 그거 꼭 해야 한다고. 이걸 해야만이 검찰개혁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런 국정운영의 기조. 이것은 조국이 민정수석 때 세워놨던 국정기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수는 와갖고 그럼 나는 뭐냐. 그렇죠. 대통령 오고 들어올 때 그런 국정기조에 좀 변화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금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한테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저 밑에 부하 이광철 민정비서관 여기에 대한 괘씸한 마음 이것도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광철은 조국이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신현수 가방 모찌 했대요. 모찌라고 해서 일본 말이라 죄송합니다만 가방 들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밑에 부하였는데 이게 어느 날 많이 컸다고 대통령하고 직거래하고 자기만 빼놓으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뭘 하겠냐 뭐 이런 심리가 많이 컸지 않느냐 싶은데 이 어떻게 보면 검찰을 둘러싼 이 엉터리 같은 그 검찰 누르기 검찰에 대한 농단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이 그 잘못된 그 부스러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거에는 추미애와 윤석열로 대변되는 기관과 기관 싸움이었다면은 이번 싸움은 청와대 내부 싸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기업이라든지 조직은 내분으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내분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신현수를 잘 내보내는 거는 두려워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잘 좀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반검찰 이런 쪽에 서면서 친문 강경파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현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수석들하고 대통령 간담회가 있는 모양이죠. 늘. 그 간담회 때 평소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간담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신현수 수석에 대한 불쾌감 표현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신현수 수석도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설득을 한 모양이에요. 대통령도 말려고 그러니까 당신도 좀 물러서라. 했는데 내 자세는 불변이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지금 신현수가 맞짱을 붙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4.7 재보선이 있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리더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도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계속 신현수가 사의 표명을 굽히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떻게든지 뭐 정 안 되면은 뭐 하는 수밖에 없죠. 바꾸는 수밖에. 근데 이제 문재인은 바꾸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검찰 개혁, 검찰 인사를 했는가가 이제 국민한테 드러나는 거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 수요일 날 티타임에 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하고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눈길도 한번 안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작년에 그건 데자뷰 같아요. 작년에 검찰하고 법무부 한참 싸울 때 청와대 문재인 주재 뭐 회의 뭐 반부패 회의인가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있었죠. 윤석열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거죠. 왜 나한테 대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그 오너가 권위 죽인 리더들은 자기가 자르기 전에 사표 내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를 때 나가야 되는데 미리 사표 들고 면 아유 짜증내요. 그래요? 이 자를 때 이 손맛을 느껴야 되는데 스스로 사표 들어오니까 이거 자기가 망신창이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 이번에 그 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인사가 이게 드러났잖아요. 문도 자존심이 상한 자존심 거예요. 상하죠. 밑에서 나 안 해요. 나 안 사표 내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원래 대통령이 잘려야 하는데. 그렇죠. 내가 잘려야 되는데 자기가 나 안 해 하고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사무라이로 말하면 할복을 해버리니까 이 목을 치야 되는데 손맛을 못 느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신현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 얼굴 마담은 안 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저렇게 검찰 인사 그런 거를 민정비서관 하나 됐고 이렇게 쑥덕쑥덕 하면서 동네 그 인사도 저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정기조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원위치 시키려고 생각해야지 저렇게 꼼수로 자꾸 풀려다 보면 묘수 3번이면 바둑반 진답니다. 꼼수 3번이면 그 국민들이 그거 다 정체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면이 안 서게 돼야 있는데 어쨌든 4월 선거는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중간 간부 차장 부장급 인사가 곧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신현수를 달랠 만한 이런 인사들을 좀 하면서 일단 재보선은 지내고 보자. 그러면서 청와대가 후임자를 지금 물색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뭐 하면서 재보선은 넘기는 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꼼수로의 달인들이니까. 그렇게 저는 할 거로 봅니다. 무슨 뭐 재보선이 제일 4월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표 내는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권에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도덕성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거를 국민들한테 넌지시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스타일이 사표 내면 바로 수리 안 합니다. 시간은 질질 끌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한테 잊혀질 때 되면은 슬쩍 바꿔요. 그러니까 신현수라는 사람을 절대 이 영웅으로 안 만드는 거죠. 역대 그렇죠. 지난번에 민정수석 누가 했는지 우리 기름 전혀 기억 못 하잖아요. 조국 다음에 2명 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김정원이. 그 아파트 매체라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뒤에도 누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 했는지. 인사한 것만 기억나고 무슨 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현수라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는 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도덕성하고 이 꼼수 국정을 농단한 거 이거를 온몸으로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희석시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